자, 마지막 내용 하나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내용. 몇 번이지? 5번인가? 4번인가? 자,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할 수 있는 형태랑 정할 수 없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 형태, 극한을 정할 수 있는 형태, 정할 수 없는 형태들. 첫 번째, 정할 수 있는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 뭐 겁내 많습니다.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뭐 무한은 아니겠지만, 무한인가? 뭐 무한대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무한대랑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윤석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한 거 지역 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해. 자, 준석 뭐가 될 것 같아요? 무한대. 네, 맞습니다. 빼도 마찬가지겠죠? 무한대 빼기 상수도 마찬가지겠고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소도 당연히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 무한소 더하기 무한소 해서 뭘 것 같아요? 무한소. 네.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 성윤. 뭘? 네. 무한소 더하기 상수는 뭐 상수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게 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극한을 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정할 수 없는 형태들. 정할 수 없는 형태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소 분의 무한소. 뭐 여기서는 이제 0분의 0꼴이라고 확인하는데 정확히 이제 무한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데 뭐 0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 네 가지 정할 수 없는 형태의 부정형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정형의 극한에 대해서. 자, 부정형의 극한. 첫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형태입니다. 풀이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눠줘요. 분자 분모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0분의 0꼴의 형태는 얘는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분자 분모가 동시에 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합니다. 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자 분모가 모두 0이 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x-1로 둘 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각각 한 다음에 약분을 합니다. 0이 되게 해주는 친구들을 없애준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극한값을 찾아주시면은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와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유리화를 해줘요. 분자의 유리화도 하고요. 분모의 유리화도 합니다. 분자에 예를 들어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분의 루트의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뭐 x 뭐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죠. 루트가 있지. 그럼 유리화 해주면 된다는 거야. 분자에 있더라도 유리화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자의 유리화와 분모의 유리화 상관없이 모두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남은 식의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는요 항상 괄호가 등장합니다. 괄호가 나와요. 괄호 앞에 어떤 식이 분수식이 있고요. 괄호 안에 분수식들끼리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앞의 식이랑 약분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바로 약분이 안 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루트가 존재하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분을 유리화를 해준 다음에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만 풀이 방법을 적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놨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 1분의 3x 제곱 더하기에 5x 마이너스 1.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x니까 x로 분자 분모를 모두 나눠줘요. 분자 분모를 x로 모두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무한대분의 1은 0 맞습니까? 준석 맞아요? 얘도 0입니다. 그럼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더하기 5는 무한대. 2분의 무한대도 무한대. 또 보여드릴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1에 3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 자, 얘를 봅시다 이번엔. 자, 그러면 얘는 분모의 최고차가 x제곱이니까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자는 3 더하기 x분의 5 x제곱분의 1. 자, x분의 5 무한대분의 5니까 0으로 가고요. 얘는 더 빨리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요. 그럼 남는 게 분모에 2가 있고요. 분자에 3이 있네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윤서 이해되니? 세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을 봅시다. 분모의 최고차가 x 세제곱이니까 분자 분모를 x 세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x분의 3 x제곱분의 5 x 세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0 0 0 0 0. 자, 세분은 뭐 계속 그 전에 나랑 해서 알겠지만 내가 예제를 함부로 만들지 않죠? 함부로 만드나? 준성, 이거 3개 보고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봐요. 없어요? 성현, 느낀 점. 다음에 할까? 태성, 느낀 점.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보다 낮으면 무한대고 크면 0이고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 맞습니다.
내가 예제를 그냥 막 잡은 게 아니라 분자는 고정시켰고요. 분모의 차수를 하나씩 지금 키웠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다라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얘네들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같은 부호면 플러스 무한대, 다른 부호면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가 만약에 같다라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쓰면 돼. 2분의 3만 쓰면 돼. 차수가 같다라면은 굳이 이걸 일일이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차수가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0입니다. 0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면 무조건 0이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다라면 발산인데 뿔만은 얘네들이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 보고 판단하고요. 분자 분모가 차수가 동일하다라면은 얘네들은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합니다. 괜찮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만 쓸 수 있는 논리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이해되니?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한번 볼게요. 자, 필수에서 9번부터 봅시다. 24쪽이에요.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을 계산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이고 맞구나. 자,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분모는 뭐 인수분해할 게 없으니까 분자를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를 나눠주시고요. x 자리에 3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x에 3을 넣으면 999, 그럼 얘는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제곱 x-2. 자, 얘도 보시면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각각 해줍니다. 분모는 뭐 냅두면 되고요. 분자는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합니다.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고요. 약분합니다. x에 1을 대입을 하시면은 4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x분의 루트에 4 더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 루트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유리화를 해줍니다. 분자를. 그래서 분자의 편례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준다면 분자는 합차를 하시면은 x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x 약분하고요. 남은 식에다가 x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줘요. x에 0을 대입을 하면은 루트에 4 더하기 2 이렇게 남지? 그럼 4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서! 눈 떠. 괜찮죠? 다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필수예제 10번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눈으로 딱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차수 어때요? 분자분모 차수 어떻습니까? 2차, 2차 똑같죠?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된다고요. 극한값이.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얘는 0이에요. 그냥. 세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이건 발산입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이 같은 보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네 번째, 루트 안에 x제곱도 1차라고 우리가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 1차 똑같은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1분의 1이에요. 보이니? 가능하니? 그래서 1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의
1분의 4라고 쓰면 좋은데 그러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x가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은 수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친구들은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어주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방법은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t는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요. 분자의 마이너스 4t, 분모의 2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의 3. 그럼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루트 x제곱, t제곱은 1차로 보라고 됐습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루트의 1 분의 마이너스의 4. 그래서 마이너스의 4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괜찮아? 여기 만약에 루트 2였어. 아니 뭐 2t제곱이었어. 그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윤서야 정신 차려. 자 다음 페이지에 11번 봅시다. 자, 극한을 조사해라 라고 했어요. 자,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입니다. 자,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묶어준다면 2 마이너스 x분의 3 x제곱분의 4.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얘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무한대. 괜찮아요?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자, 이 친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분의 분자는 1이 되고요.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입니다. 자, 항상 괄호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자,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합니다. 1에서 x 플러스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x만 남고요. 그리고 괄호 앞에 있는 식이랑 약분이 가능합니다. 늘 같은 구조입니다. 100% 이렇게 됩니다. 남아있는 식에다가 x에 0을 넣어요. 분모 1이고요. 분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도 괄호 안을 통분해요. 괄호 안을 통분하시면은 자, 약분이라 되는데 지금 약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해줘요. 얘는 냅두고요.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 루트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분자만 유리화를 해줍니다. 분자만.
그럼 루트에 x 더하기 1 곱하기 루트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에 x 더하기 1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남겠고요. 분모는 얘네 곱해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마이너스 2x고요. 분모는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더하기 1. 자 그러면 분자 1차고요. 분모 몇 차입니까? 1차. 얘도 1차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면 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의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의 2. 그래서 마이너스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을 안 했는데 RPM에는 있거든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그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네. 여기. 와, 개념 원리 연습 문제까지 가도 없네. 여기까지 가도. 그러면 RPM을 다시 한번 넘겨. 더 넘겨. 하나만 더 넘겨. 거기. 자, 유형 8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RPM. 숙제.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RPM 유형 8번까지 하시고요. 합성함수 극한이 3번이죠. 합성함수 극한은 놔두세요. 일단 3번 유형 3번은 놔두시고요. 두 문제. 그거는 RPM 보고 해드릴게요. 유형 3번은 놔두시고 유형 8번까지 하시면 되고 개념 원리도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원래 연습 문제 스텝 2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숙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RPM 유형 3번 빼고 유형 8번까지 하시고요. 개념 원리는 28쪽까지인가요? 28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28쪽까지. 개념 원리 익히기도 하셔야 됩니다. 개념 끝 뒤에 나오는 개념 원리 익히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학원에서 풀고 가셔야 될 게 이제 개념 원리 다 풀고 가시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그 백지 테스트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다. 백지 테스트. 자, 아이고. 첫 번째 1페이지에서 한번 봐봐. 백지 테스트 봐요. 윤서야. 수하도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까먹은 개념들. 자, 답을 말씀을 쭉 드릴게요. 1번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이제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은 이제 유한집합, 무한개인 집합은 무한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16개.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면서 여기는 둘 다 가능하네요. 속한다 표시도 가능하고 부분집합이라는 표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원소, 세 줄짜리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공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원소 2, 3을 가지는 집합을 다시 원소로 가지는 건 A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기호로 표시해야 되고요. 자, 진부분집합이란 어떤 겁니까?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집합이 서로 같다라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집합이 서로서라는 건 뭐죠? 서로서라는 거는 겹쳐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겹쳐지는 게 없을 때 서로서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5번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처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고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A1, A2가 B의 원소가 될 때 A의 부분집합 B의 개수, 즉 다시 말하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죠. 그 원소를 두 개만큼 빼고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A1, A2가 B의 원소가 아닌 부분집합,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A1, A2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A1, A2는 포함을 하고요. A3, A4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거는 4개를 빼면 되겠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걔네들만큼 빼고 만들면 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이걸 만족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부분집합인지 진 부분집합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A가 1부터 6까지고요.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몇 개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어떻게 찾아야 되지? 지용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나요?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됩니까? 6C3 1, 2, 3, 4, 5, 6에서 3개를 뽑으면 돼. 그럼 그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들이 된다는 겁니다. 20가지죠. 계산하실 수 있죠? 컴비네이션은.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쭉 써본다고 합시다. 1, 2, 3 1, 2, 4 1, 2, 5 1, 2, 6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쓰지? 1, 3, 4 막 가서 1, 5, 6 일단 뭐 이거 전체를 다 쓴 건 아니고 일단 전체 중에 이 정도 개수가 있을 텐데 얘네가 몇 개겠어요?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은 1, 2, 3, 4, 5, 6에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거든? 그래서 걔랑 1이랑 엮어주면 돼. 5C2 10개입니다. 이게 10개.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부분집합 어딨니?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모든 원소들의 합. 그럼 1이 몇 번 더해지겠어요? 최소한. 얘를 각각 더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더해요. 각각 더해요. 각각 더해가지고 그걸 다시 더해야 돼. 그럼 결국 우리가 1이 몇 번 더해지는지 2가 몇 번 더해지는지 이렇게 따로따로 찾으면 되거든요. 1이 더해지는 횟수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1은 10번 더해집니다. 마찬가지 2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도 10개입니다. 3도 10개고요. 6도 10개예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시면은 1부터 6까지 더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 210이 됩니다. 알아들어요? 어려운 건데 이건. 윤서 알아들어요? 원소가 3개짜리 집합들이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야. 그럼 1이 포함된 게 이게 10개거든요. 왜? 1, 2, 3, 4, 5, 6에서 1 빼고 나머지 2, 3, 4, 5, 6 5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돼. 그게 5C2예요. 5C2. 5C2가 10개라는 거야. 그럼 10개가 이게 1이 반드시 포함되는 집합이 10개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각각 더한 다음에 이걸 싹 다 더하라는 건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가로로 먼저 더하지 말고 세로로 먼저 더해도 되잖아. 그럼 1이 몇 번 더해지냐면 10번 더해질 거거든. 나머지는 빼고 1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1이 10번 더해질 거야. 마찬가지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도 일단 10개가 있을 거고요. 이 걔네들을 다 더하면 2도 10번 더해질 거야.
3도 10번 더해질 거야. 마찬가지로 6도 10번 더해질 거야. 그래서 딱 다 더하시면은 1부터 6까지가 10번 더해질 거야. 라는 논리입니다. 다음에 12A인 12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좀 어렵죠. A가 1, 2, 3, 4, 5, 6인데 집합 A가 이렇게 있거든. B가 이렇게 있거든. C가 이렇게 있거든. 자, 원소가 1, 2, 3, 4, 5, 6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와 B의 집합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하나의 원소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죠.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세 군데 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세 군데 4, 5, 6도 마찬가지 세 군데거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 즉 3의 6제곱이 됩니다. 3의 6제곱은 729인가요? 729죠? 729. (729입니다) 729. 와우. 실장이 똑같다는 얘기네. 다음에 7번. 자연수로 원소로 가는 집합 S가 스몰 x가 S의 원소가 된다면 8을 뺀 것도 된다. 얘네들의 규칙이 뭐냐면 지금 어떤 친구가 하나의 원소가 된다면 8을 뺀 것도 원소를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 중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은 뭐냐? 4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4. 집합 S가 4만 가지고 있다면 4도 들어가고 8에서 4를 뺀 것도 역시나 4니까 조건을 만족을 해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친구들은 1이 들어가면은 7이 들어가야 되죠. 7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고요. 세트로 움직입니다. 얘네들. 2가 들어가면 6이 들어가야 되고요. 6이 들어가면은 2가 들어가야 되고요. 3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야 되고요. 5가 들어가면 3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 여기다가 4를 다 넣어주면 돼. 1, 4, 7, 2, 4, 6, 3, 4, 5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된다면 1, 7, 2, 6과 3, 5를 적당히 묶어주면 됩니다. 1, 2, 6, 7 1, 3, 5, 7 2, 3, 5,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나 다 묶은 거죠. 다 1, 2, 3 아닌데 1 여기다가 4를 넣으면 되니까 1, 2, 4, 6, 7 1, 3, 4, 5, 7 2, 3, 4, 5,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멱집합입니다. 멱집합. 8번은 멱집합. 멱집합은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집합 A가 1, 2, 3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의 멱집합은 얘네들의 부분 집합들을 쓰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몇 개 나올까요?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똑같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 나옵니까? 얘가 부분 집합 몇 개 가지죠? 8개 가지죠. 원소가 3개니까. 그럼 얘의 원소가 8개라는 거야. 그래서 N의 PA는 8개라는 거고요. 그러면 PA의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 256개가 되겠다. 다음에 9번은 뭐 그냥 쓰시면 되는 것들이고 10번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 이게 뭘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연산 법칙이면 이제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뭐 이런 거일 텐데 원장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뭘 쓰라고 하시 건지. 아마 그거 같은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교환 법칙은 쓸 수 있죠. A 교 B, B 교 A 같다. A 합 B, B 합 C 같다. 아, B 합 C? A 교 B, B 교 A 같다. A 합 B, B 합 A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죠. 오케이. 결합 법칙은 뭡니까? A 교 B 교 C, A 교 B 교 C 이게 같다. 이게 이런 게 결합 법칙이지. 분배 법칙은 찢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분배 법칙이고 흡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흡수 법칙은 뭐지? 흡수 법칙은 어떤 겁니까? A교 B. 그럼 A교 B가 A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 이렇게 합쳐지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A 합 B. 그럼 A 합 B 안에 A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A 합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런 게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1번은 드모르간 나타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모르간 쓸 수 있지? 지용 쓸 수 있죠? 썼죠? 야, 이거 뒤집어져요. 가운데 거. 그 다음 대칭 차집합입니다. 밑에 있는 건 11번의 세 번째에 있는 게 대칭 차집합인데 대칭 차집합은 어떻습니까? A 차집합의 B와 B 차집합의 A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 합 B 차집합의 A 교 B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탠다드한 바꾼 과정이고요. 가끔씩 내신에서 이걸 친절하게 이렇게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밑에 줄에 쓰라는 건데 얘는 A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얘도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차집합을 우리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얘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A 합 B 교집합에 A교 B의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얘가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긴 시간이 걸릴 거고요. 대칭 차집합인 걸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저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니까 보통은 이제 연산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연산으로. 자, 그 다음에 12번. 는 뭐 다 쓰실 수 있고요. 있을 거고. 13번부터는 이제 문제네. 12번까지만 쓰면 되겠구나. 13번부터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화 교재가 세상엔 1등을 줬고 숙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수화 숙제. 수화는 그 과제로 해와서 이렇게 백제 이렇게 하고 첨삭받고 혹시나 여러분이 개념이 잊어버린 게 있어서 그렇다라면 말씀하시면 따로 개념 덩어리 다시 해드립니다. 기본적인 논리들은 너는 다 해야 되겠다.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왜 16일이나 걸려? 이게? 왜 이게 14? 이걸 4일 동안이나 해 겨울을? 집합 다 해?
잠깐 봐야겠다. 1품. 나머지 분들은 교재가 1품이죠. 1품 문제는 너무 많나? 집합 다 하는 건 너무 많네. 13쪽까지만 하십시오. 13쪽까지. 자, 이제 남은 시간 그 수투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 RPM도 원래 우리가 수투는 학원에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투를 마무리하고 이제 수화 과정을 숙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개념 원리랑 RPM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시작하십시오.